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려주는 순간 자기 무시한다. 맞아.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. 끝까지 내가 쓰고 최후의 순간에 상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분들이 꽤 그렇죠. 있더라고요. 그거는 필요하죠. 상속 분쟁 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요. 서로 유가족들끼리 내가 가장 부모님한테 효도했다고 가서 소송을 붙여요. 아, 효도를 잘하면 이제 기여분이라고 하는 가중상속분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. 근데 효도한 걸 어떻게 증명해요? 막 보통 부모님이랑 같이 간 뭐 여행 사진, 무슨 뭐 설날 막 세배하는 사진 막 이런 거 서로 막 내고 다 같이 씁니다. 그리고 보통 증인 신청을 이모나 고모들한테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게 맞습니다. 네, 이모나 고모,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한테 많이 증인 신청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사랑과 전쟁을 통해. 사랑과 전쟁 그 법정에 이모 고모 엄청 써요 증인으로. 바이블이야 바이블. 우리 뭐 자매 프로그램이네.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. 결혼도 안 했고 자식이 없어서 제 재산을 제가 죽기 직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주고 갈 거다라고 농담만 진담만으로 하고 다니거든요. 죽는 순간에? 네? 죽는 순간에 네, 옆에 있는 사람. 평생 연락도 안 하다 옆에 지금 누가 이 얘기 방송 나가면 그때쯤 연락 오는 사람. 아니 앞에서 거동 못할 때쯤에 지금 그때를 지금으로 보신 거예요? 거동 못할 때쯤에 내 옆에 있는 사람. 저 아는 오빠 중에 아버지가 되게 재력가인 분이 있었는데 그 오빠는 자기가 당연히 물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어.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칼럼 쓴 걸 본 거야. 절대 물려주지 않을 거다. 그때부터 이 오빠 완전 삐뚤게 나갔어. 삐뚤게 나왔다고? 막 살더라고. 저는 한 푼도 안 물려줄 겁니다. 전 제가 다 쓸 거예요. 선배님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. 녹화되고 있어요. 왜 이 얘기를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 꽤 아니 많죠. 저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. 재산을 남겨주는 게 이 자식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강해졌거든요. 그 대신 다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포트는 확실하게 해주고 성인이 돼서는 오히려 독립적으로 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잘 알겠습니다. 아버지. 제 아들의 빙이 되신 거예요? 진짜 중요한 거 요즘에 문제되는 거 변호사님들 재혼 가정이 워낙 많잖아요. 그럼 재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친양자로 입양을 해요. 네, 그거 문제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잘 살아보자고 해서 재혼을 하면서 그 아빠 밑으로 아예 친양자 입양이라고 해서 친자와 동일하게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재혼 부부들이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거든요. 근데 친양자는 파양이 안 돼요. 파양되기가 정말 어려워요. 그 두 사람 간에 동의가 있어도 파양이 안 돼요. 어머머머. 그럼 그 이혼한 그 새아빠 재산 또 물려받을 수 있어요? 예, 상속권자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억울하죠, 사실은. 그래서 제가 그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법률로는 한 번으로 족하다. 명언이다. 재혼을 안 권하시네요. 네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. 그러니까 법률론의 효과가 상속이잖아요. 우리가 재혼을 하게 되면 특히 자녀가 있는 재혼인 경우는 족보가 꼬여요. 족보가 꼬인다는 거는 상속권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로는 한 번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. 삶의 자세.